트럼프 대통령의 국무회의 연설이 불러다준 유동성 확대 기대감, 거기에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현재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 다우 지수는 0.5% 금융주들의 상승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상승폭을 늘려가고 있고요. 또 다우 지수는 0.5%, 나스닥은 0.61%, S&P 500 지수는 0.29%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현재 시장에서의 자금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히트맵 통해서 만나보시죠. 초록불이 상승불이고요. 또 빨간불이 하락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연설이 있는 후로 이 히트맵에 초록불이 더욱더 많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오늘 헬스케어와 에너지 그리고 소비재와 같이 이 기존의 경기 방어주들은 다소 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전반적으로 AI 반도체들 그리고 이 빅테크들이 일제히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오늘 테슬라를 제외하고서는 N7 전 종목이 상승불을 켜고 있고요. 이 테슬라는 어제 마이클 버리의 이 일론 머스크 CEO에 대한 1조 달러 패키지 보상안 비판, 여기에 대해서 오늘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이외에 애플이 1.19%, 엔비디아가 0.67%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메타도 오늘 1% 가까이 견조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이런 장세를 만들게 해준 이슈 세 가지 어떤 게 있을지 바로 보시죠. 첫 번째로는 오늘 다시 한번 상승을 이끌어준 가장 큰 재료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에 연준 의장 후보를 발표할 것이다. 드디어 한 명으로 후보가 줄어들었다라면서 이 금리 인하에 조금 더 희망감을 보태줬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밤사이의 연설 함께 보고 오시죠. And mortgage rates, despite the fact that we have an incompetent chairman of the Fed, a real dope, who should reduce rates. I saw even Jamie Dimon said he should be reducing rates. I never saw Jamie Dimon say that. I wonder why he said that. But he really said it because he's right. But we have a guy that's just a stubborn ox who probably doesn't like your president, your favorite president. But they're going to be coming down. We'll be announcing somebody probably early next year for the new chairman of the Fed. I talked to Scott about taking the job, but he doesn't want it. He said, "No, I want to stay chairman. I want to stay right where we are, Treasury." And I think we're doing really great, aren't we? 지금의 연준 의장이 황소고집, 불통에다가 정말 멍청하다. 바로 파월 의장을 이르는 말이겠죠. 그러면서 바로 내년 초에 차기 연준 의장 후보를 한 명으로 압축했고 바로 발표할 것이다 라면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다시 한번 부추겼습니다. 또 이어서 내년에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 환급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이 시장에 돈이 다시 한번 돌 것이라는 유동성 확대 기대감을 더해줬고요. 또 수조 달러의 관세, 이건 역시 국민에게 배당 형태로 지급할 것이다. 이전에 나왔었던 관세 배당금도 재차 확인을 시켰습니다. 이건 역시 시장에 풀리는 돈의 양을 늘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시장을 상방 압력으로 이끄는 유동성 관련 발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일론 머스크와의 관계가 좋게 유지가 되고 있다.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테슬라는 다행히도 이 약보합권까지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을 더욱더 확대시킨 이슈가 한 가지 더 있었는데요. 종전의 세 가지 이슈로 돌아가 보시죠. 이 두 번째 이슈입니다. OECD가 AI 열풍이 미국의 관세 인상 영향을 상당 부분 상쇄했다면서 이 미국과 유로존 또 일본과 같은 주요국들의 GDP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연준이 만약에 추가적인 물가 압력이 없다면 내년 초까지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소폭이나마 단행할 수 있다라면서 긍정적으로 발표를 이어나갔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패드워치2는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바로 어제 87%에서 오늘은 90% 가까이 거의 확정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완벽하게 90% 수렴하고 있는 가운데 거기에 또 중국 역시나 AI 반도체의 공급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줬습니다. 바로 이 히토류 수출 규제 완화의 첫걸음으로 포괄 라이선스를 처음으로 발급한 건데 지난 10월에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의 이 합의를 이행하는 한 과정입니다.
그동안 히토류 수출에 있어서 병목 현상을 야기했었던 이 건별 승인 대신에 한 번에 대량의 수출이 가능하게끔 포괄 라이선스를 발급하겠다라는 소식인데 여기에 백악관은 이 포괄 라이선스의 발급 자체가 이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종료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그럼 과연 오늘 이 특징주들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을지 저와 함께 M7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마존과 엔비디아가 밤사이에 엄청난 파트너십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자면 이 차기칩인 트레이니움 아마존의 차기칩, 이 트레이니움 4에 엔비디아 기술을 통합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또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를 이 AWS의 클라우드에 통합시킬 것이라는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마존이 최신 AI 칩 트레이니움 3를 출시하면서 시장에 기대감을 더했는데요. 이게 가장 최신 칩이고요. 트레이니움 4는 아직 나오지 않은 차기 칩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이어서 엔비디아 역시 굉장히 밤사이에 시장에 이목을 끌만한 소식들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가장 먼저 밤사이에 UBS 글로벌 테크 AI 컨퍼런스에서 CFO가 여러 가지 중요한 발언을 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시장에 환호를 불러온 것은 오픈 AI의 1,000억 달러가량의 투자금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말인즉슨 현재 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순환 출자 여기에 대해서 그 중심이 바로 오픈 AI죠. 이게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베라 루빈이 드디어 테이프 오프 단계다. 이 설계 완료 단계에 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이어서 데이터 센터 인프라 시장이 10년 내에 3조에서 4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더했습니다. 또 구글의 TPU를 겨냥한 발언이겠죠. 경쟁사의 ASIC 반도체, 그러니까 주문형 반도체는 사실상 그 기능이 고정적이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의 쿠다 생태계의 유연성을 따라올 수 없다라면서 아직까지 엔비디아가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럼 과연 아마존과 엔비디아 종가 기준 과연 가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바로 보시죠. 아마존입니다. 0.23% 굉장히 장축의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만 엔비디아 쪽으로 시선이 쏠리면서 약간의 상승폭 반납하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이어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0.86% 오늘도 견조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종전에 언급이 됐었던 구글에 이어서 나머지 M7 종목 흐름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글 오늘 엔비디아가 굉장히 견제성 발언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이 오픈 AI 그러니까 제미나이 3의 최대 대항마 챗 GPT의 회사죠. 오픈 AI가 이 구글의 제미나이 등을 견제하기 위해서 코드 레드를 발동했다고 합니다. 이 코드 레드를 발동하게 되면요, 챗 GPT의 모든 전사적인 자원을 집중하겠다는 의미인데, 이 최근 제미나이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6억 5천만 명을 돌파하는 등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이 챗 GPT를 따라잡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부담감을 느낀 오픈 AI입니다. 이 때문에 구글이 굉장히 오늘 상승폭을 늘려갔고요. 메타 역시 2030년에 이 400억 달러의 매출일이 실현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은 200억 달러 가까이 추산된다는 에버코 ISI의 이런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메타를 아웃퍼폼 투자 의견을 재확인하는 등 다시 한번 메타를 추켜 세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 애플 역시 10월 시장 점유율이 24.2%, 이 아이폰 17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서 사상 최고치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번스타인이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애플의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재확인해 주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 세 가지의 현재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구글 0.29% 상승으로 마무리 지었고요.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플랫폼 0.97%까지 오늘도 약 1%대의 상승폭을 키워갔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애플입니다. 1% 이상의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폭으로 마무리를 지은 애플이었고요. 또 추가적으로 특징주 세 가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몽고DB 개발자 플랫폼이죠. AI 하면 최근 들어서 대표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또 새로 주목받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굉장히 밤사이에 폭발적인 상승폭을 보여줬는데 이 3분기 EPS가요. 예상치를 무려 65%나 상회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연간 가이던스를 사측에서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 장중에 20%대의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이어서 이 보잉의 CFO가요, 2026년 현금 흐름이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밝혔고요. 또 미 해군과의 강력한 수주 소식까지 밝히면서 보잉의 주가 역시 폭발적이었습니다. 또 인텔, 밤사이에도 굉장히 주가가 날아올랐는데요. 최소 2년 내에 애플의 칩 공급 가능성이 있다는 이 과민치의 다시 한번 전망이 계속해서 인텔의 주가를 상방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의 현재 주가 흐름 바로 보시죠. 첫 번째로 몽고DB입니다. 22.23% 굉장히 강력한 EPS와 더불어서 기대감을 안고 오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입니다. 보잉 역시나 강력한 수주 모멘텀에 약 10%대의 강세를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이어서 인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도 오늘 8%대, 이 굉장히 AI 반도체주들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늘려가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이 중국의 공급망 다시 한번 확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죠. 그럼 추가적으로 매크로 지표 6가지는 과연 어떤 흐름 보였는지 차근차근 먼저 국제유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1%가량 내려서면서 다시 한번 배럴당 59달러 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 백악관 특사가 드디어 이 모스크바에 도착을 했는데요. 푸틴 대통령과 평화 협상을 위한 회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단기적인 원유 공급 우려가 하락하면서 이 국제유가는 소폭 안정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60달러를 넘지 못하고 있는 국제유가입니다. 또 이어서 원달러 환율은 간만에 소폭이나마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468원 선, 아직까지는 1,470원 선을 약간 하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계속해서 이 원달러 환율의 진정 이유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달러 인덱스가 소폭 하향 조정된 점이 또 압력을 좀 줄여줬고요. 또 어제 외인이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만 1조 2천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 부분 이 환율에 숨통을 틔워주는 조건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또 이어서 비트코인 가격 다시 한번 큰 폭으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밤사이에만 거의 7.5%가량 급등하면서 이 92,000달러 선을 장중에는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는 91,8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컨대 이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이 내년 1월 들어서 암호화폐 기업들에 있어서는 혁신 면제를 도입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에서 혁신 면제란 새로운 기술 기업들에게 이 규제가 만약에 발목을 잡을 경우에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는 그런 명목하에 일부 규제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의미합니다. 이 규제 고삐가 풀리게 되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 기대감 안고 움직여주고 있고요. 금 가격은 반대급부로 하락합니다. 약 1%가량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밤사이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소식들, 특히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거의 90%까지 육박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다소 완화가 됐고요. 금 가격과 은 가격은 사상 최고치 수준에서 잠시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어서 미국채 2년물과 미국채 10년물, 물론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대된 영향도 있지만요. 이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 일본 국채가요, 견조한 10년물 입찰 수요에 잠시나마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이 바로 전거래일 전 세계 국채 금리가 껑충하고 뛴 이유가 바로 일본의 국채 금리가 사상 최고치 2008년 이후로 역사적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인데 이게 수요 입찰에서 다소 진정세를 보이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미국채도 동조되는 약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3대 지수 흐름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가장 먼저 다우 지수는 0.39%, 이 장 후반 갈수록 약간 이 상승폭이 좀 줄어든 모습이고요. 헬스케어와 또 에너지의 약세가 약간의 상승폭을 제한시켰습니다.
반면에 나스닥은 0.6%가량 굉장히 견조한 반등세를 보였는데 오늘 M7이 테슬라 약보합을 제외하고서는 전부 상승 흐름을 이어갔기 때문이죠. 또 이어서 S&P 500 역시 0.25% 다시 한번 전거래일의 이 하락세를 되돌리는 그런 모습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3대 지수 마감 상황 봤습니다.